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그러니까 전자공학부 서승현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저희 KPQC 두 번째 세션은 윤기순 박사님께서 그 아이손제니 암호에 관해 소개를 해주실 건데요. 그러면 이제 강사분 소개부터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금 이 세션에 발표해 주실 윤기순 박사님은 프랑스 노르망디 대학교 맞죠, 박사님? 네, 예, 노르망디 건대학교. 네, 쉽게 말하면. 네, 노래망대대학교 졸업을 하시고 현재 NSHC 암호기술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뭐 페어링 기반 연산 그리고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 연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 관련해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 일단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개념과 연산 그다음에 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번 세션을 통해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는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아이소제니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접근해 보려고 제목도 쉬운 아이소제니 길라잡이로 정해봤습니다. 저는 NSHC의 윤기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아이소제니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소제니는 타원 곡선들 사이에 준동형 사상입니다. 이렇게 타원 곡선이 있을 때 하나의 타원 곡선으로부터 다른 타원 곡선으로 가는 또는 자기 자신으로 가도 되겠죠. 이러한 맵이겠죠. 맵인데 이것이 큰 유한체상에서 정의된 임의의 두 타원 곡선들 사이의 아이소제니를 찾는 문제는 굉장히 이제 많은 큰 유한체상에서 정의되면 굉장히 많은 타원 곡선들이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임의의 두 타원 곡선을 정해주고 그것을 잇는 아이소제니 사상을 찾아내는 것은 계산 단계로서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로도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양자내성 키교환이라든지 양자내성 전자서명과 같은 그러한 양자내성 암호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소제니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부 고학년 이상의 추상대수학적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자내성 암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분야에 입문하는데 다소 장애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강연에서는 그러한 대수학적 장애물을 좀 무해해서 타원곡선 연산이나 아이소제니의 주요 개념들에 좀 기하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초보자도 쉽게 아이소제니 이론을 배울 수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게 뜻대로 될지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할 건데요. 대수학적 준비, 그리고 타원곡선의 연산, 그리고 아이소제니 이론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전반부에서 이렇게 두 파트를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끊어질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대수학적 준비는 군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강연을 듣는 분들은 대체로 군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복습을 하면서 간간히 나오는 예제들이 아이소제니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까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군의 정의부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합의 연산이 정의된 구조이죠. 이항연산이라고 부르는 연산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두 개의 원소, 지에 있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가서 하나의 원소로 가는 그러한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집합과 연산을 묶어서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특히 이런 연산이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을 만족할 때 지를 군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로 결합 법칙이죠. 이렇게 여러 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항연산을 여러 번 수행할 때 어떤 순서로 수행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집합 시에는 항등원이라는 원소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존재해서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원소와 항등원을 연산을 하면은 도로 그 원소가 나오게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항등원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합에 있는 각각의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각 원소들은 자기 자신의 역원이라고 하는 그런 원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과 그 역원을 연산을 하면은 항등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법칙을 만족한 분이라고 하고 추가적으로 그 지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의 순서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결과가 같아지게 되면은 이런 것을 가완군이라고 하죠.
또 이제 필요한 용어인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경우에는 유한군, 그리고 무한계인 경우에는 무한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군의 간단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집합이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항등원 0을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원소에 대한 영혼을 마이너스 a로서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리수도 마찬가지로 덧셈에 대해서 군이 되고요. 근데 정수는 곱셈에 대해서 군이 안 되죠. 왜냐면은 일반적인 원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은 곱셈에 대한 여건인 2분의 1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정수에는. 그럼 유리수는 군이 되느냐? 예, 유리수도 군이 되지 않습니다. 정수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0을 포함하고 있는데 유리수는 0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 스타를 붙여서 표시를 하는데 그 유리수에서 0을 뺀 그런 원소들은 곱셈에 대해서 군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들이 중요한 예제들인데요. 먼저 복소수 평면상의 격자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평면이 이렇게 있죠. 실수축과 호수축이 있는 복소수 평면이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복소수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메가 1과 오메가 2라는 일직선 상에 있지 않은 복소수들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일직선 상에 있어도 군이 되긴 돼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일직선 상에 있지 않은 경우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정해진 복소수를 이렇게 정수배해서 합한 이러한 원소들을 보면은 이렇게 복소평면상의 격자점을 찍게 되거든요. 평행사변형 형태로 이것이 0도 포함하고 있고 이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도 성립하고 여건도 가지고 있고 항등원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군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행사변형군 격자가 이미 주어지고 나서 이제 격자의 람다라고 계속 표시를 할 거예요. 격자가 주어졌을 때 평행사변형군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호로 표시를 하고 2로 이렇게 짧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왜 2라고 쓸까? 2는 보통 엘립틱 커브를 나타내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격자를 생성하는 그러한 두 개의 복소수들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로 주어져 있죠. 여기선 예로 뭐 3과 3i로 주어져 있네요. 3과 3i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 3, 3i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 안에 있는 이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부분들만 근데 여기 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기 경계선은 포함이 되고 여기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돼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이러한 점들은 덧셈을 해서 닫혀 있을까? 덧셈에 닫혀 있을까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가 짧다면은 두 개의 복소수가 이렇게 짧은 거리 내에 있으면은 닫혀서 그 안에 결과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쉽게 닫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보기처럼 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긴 거리 상에 있는 그 복소수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더하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가겠죠. 튀어나가는데 이 격자를 생성하는 이러한 복소수만큼 다시 끌어당겨서 안으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런 결과를 다시 이렇게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덧셈 연산을 하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모듈로 람다로 연산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개의 점이 있어서 그걸 더하게 돼서 밖으로 나가면 이 점은 이 점과 같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이쪽으로. 그렇죠.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1만큼 끌어당겨서 이쪽으로 가죠. 하는 식으로 연산을 하면 결국에 이것도 모듈로 람다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는 그런 하나의 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뭐 예제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숫자가 주어져 있죠. 3과 3i가 주어져 있어서 2 플러스 2i하고 2 플러스 i를 더하면은 이렇게 4 플러스 3i가 되고 이것을 이쪽으로 끌어당겨 오죠. 이렇게 아래로 끌어당기고 이쪽으로 끌어당겨 와가지고 여기 오메가 1과 오메가 2만큼 끌어당겨 와서 결국 1과 같아진다. 이것은 그래서 닫혀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경계가 이쪽 아래쪽 경계는 포함이 되고 이 위쪽 경계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선과 이 선은 모듈로 람다로 같은 그런 원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포함됐으면 중첩되지 않도록 이쪽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선과 이 선이 같은 원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원소들이 다 같은 원소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원통처럼 붙여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원소들도 전부 같으니까 이렇게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토로스와 같은 형태로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원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군이라는 중요한 군을 봤고요. 앞으로 이 군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될 텐데, 자, 그럼 이 평행사변형군이 있으면 이 군의 엔토션 부분군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분군이 뭐냐라고 하면은 군을 이루는 집합의 부분 집합인데 그 자신이 또 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있죠. 정수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군인데 짝수의 집합은 또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 또 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부분군이라고 하는데 특히 평행사변형군, 방금 전에 소개한 평행사변형군의 엔토션 부분군이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람다라는 격자가 주어졌을 때 그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행사변형군을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떤 군을 생각할 거냐면은 이, 이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이 평행사변형 안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어떤 원소가 있겠죠. Z라는 원소가 있는데 n배 했을 때 0이 되는 모듈로 람다로 0이 되니까 n배 했을 때 이 격자점에 떨어지면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0이랑 같은 점이죠. 전부 아까 하나로 모이는 거 봤었죠.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게 같은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개가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든 간에 n배 했을 때 모듈로 람다로 0이 되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 평행사변형군의 엔토션 부분군이라고 하고 이런 규어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음, 여기 얘가 있죠. 얘가 있는데 이제 n이 5인 경우에 얘를 드러났습니다. 5배 하면은 0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렇게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빨간 점으로 찍은 것들이 5배 하면 0이 되는 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을 5배 하면은 1배, 2배, 3배, 4배, 5배 하면은 여기에 떨어져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 점도 마찬가지예요. 1배 하고 그렇죠? 2배 하고 3배 하면은 여기를 지나서 이쪽에서 나오죠. 여기로 떨어지고 그다음 4배 하면은 이렇게 와서 여기 떨어지고 5배 해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배 하면은 0이 되는 점. 빨간 점들이 전부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 원래 주어졌던 오메가들을 이렇게 n분의 1로 자른 토막들로 생성되는 그러한 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L과 M이 이제 정수긴 한데 사실상 이제 평행사변형 내에 있는 점으로 전부 다 축약을 하기 때문에 모듈러 람다로 이것이 L과 M이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고 M보다 작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총 몇 개의 이제 그 평행사변형 내에서 몇 개의 다른 원소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것이 n개, 이것이 n개 그래서 총 n제곱 개의 원소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죠. 재밌는 것은 이 평행사변형군은 분명히 이제 무한개의 원소를 가진 꽉 채워진 복소수 평면상에서 연속체니까 이게 무한개의 원소를 가진 그런 군이지만은 이 엔토션 부분과는 유한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의 부분군들에는 이렇게 유한기의 원소만 가진 그런 부분군들만 있지는 않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한기의 원소를 가진 부분군도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줄쳐놓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진 군인데 여기 있는 점들 이렇게 평행사변형 룰에 의해서 더해 보면은 닫혀 있기도 하고 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0도 포함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무한군 중에서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죠. 이게 평행사변형 내에 어떤 세타라는 원소를 하나 잡는 건데 이 세타를 어떻게 잡냐면은 어,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더한 바로 이 원소죠. 여기 이 원소에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배로 잡아보는 거예요. 무리수배로 잡으면은 자 이것을 계속 더해가지고서는 만든 원소들로 이루어진 원소들로 그런 군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겠죠.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0도 포함하고 그쵸 0배 여기 0배 하게 되면은 그러면 0도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이 꼭지점에 아무리 반복을 해도 꼭지점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에 무리수배를 했기 때문에 꼭지점에 떨어지는 순간
유리수가 된다는 소리가 돼서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그 하나의 원소를 이용해서 생성되는 무한군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내용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봤으니까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엔투전 부분군이죠. 엔투전 부분군인데 이 군의 부분군으로서 그 이렇게 생긴 이렇게 자 한번 이 점을 가지고 생성되는 군을 생각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에서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점이랑 같아졌죠. 그래가지고 계속 돌게 되죠. 이것도 순환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유한군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원소를 가지고 생성되는 이러한 군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가 좀그 아이소제니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중에 중요한 예제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한군이면서 순환군인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다. 또 유한군이면서 순환군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군의 정의와 부분군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등장하는 것은 준동형 사상이죠. 준동형 사상, 이것은 호모모피즘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개의 군이 주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G1, G2라고 부르는 두 개의 군이 주어지고 각각의 연산이 스타와 서클로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두 개의 군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군 집합 사이에 사상입니다. 사상인데 특히 그 사상이 이러한 규칙을 만족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이 스타 연산이 여기에 있으면은 A와 B의 그쵸? 그 스타 연산을 한 결과가 각각의 이미지를 서클 연산한 결과와 같죠. 이것은 G1에서의 연산이고 이것은 G2에서의 연산입니다. 이렇게 연산의 구조가 보존될 때 이러한 사상을 준동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준동형 사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완전히 대수적으로 지원과 질투가 같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대 1 매핑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대수적으로 같으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대1 대응인 경우까지 될 때 이 사상이 이렇게 1대1 대응이 되면서 연산구조까지 보존이 되면 이거는 두 개의 집합이 두 개의 군이 완전히 대수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뜻이죠. 그런 경우 그런 걸 만족하는 준동형 사상인 경우에 이것을 동형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같다고 해서 그래서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죠.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격자군이 나오죠. 람다와 람다 프라임이라는 두 개의 격자가 나옵니다. 그 람다는 이렇게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이런 걸로 생성이 돼 있고 여기 나타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생성 이런 두 개의 오메가 1과 오메가 2로 생성이 되고 그리고 람다 프라임은 여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오메가 1과 오메가 1 프라임과 오메가 2 프라임으로 생성이 되는 그런 격자군입니다. 자, 이렇게 람다와 람다 프라임이 있을 때 그 각각에 의해서 정해지는 평행사변형군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평행사변형군은 여기 이제 첫 번째 람다에 의해서 생성되는 평행사변형군 정해지는 평행사변형군은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람다 프라임에 의해서 생기는 평행사변형군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정사각형 조그만 정사각형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같은 복수평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플러스 i 배 하는 어떤 상수배 하는 연산을 해준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영역이 좀 커져요. 약간 살짝 커지면서 루트 2배만큼 커집니다. 여기서는 루트 2배만큼 커지면서 이쪽으로 45도만큼 돌아가죠. 그래서 이쪽으로 딱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 작은 격자들 여기에 이 격자들이 어, 여기 좀 더 이제 촘촘하게 있는 격자들에 포함되게 되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네 개로 포함이 돼요. 이 격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람다 프라임의 격자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람다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복소수들이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에 있는 점이 이제 여기에 있는 점으로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이런 점들이 자 여기 두 개의 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점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쪽은 모듈로 람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쪽은 모듈로 람다 프라임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이 두 점, 여기 있는 두 점은 이쪽 격자 입장 모듈로 람다 프라임으로 봤을 때 이 점과 이 점은 같은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점이
이 하나의 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2대 1 매핑이 되겠죠. 2대 1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 곱셈이죠. 곱셈이니까 선형사상이에요. 그렇죠? 1차 함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연산의 구조가 보존이 됩니다. 모듈로 람다로도요. 양쪽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연산 구조가 보존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선형사상이니까. 이것이 준동형 사상의 하나의 예였고요. 준동형 사상이 있으면은 이제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죠. 자, 준동형 사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G1과 G2라는 그룹이 있고 그 사이에 준동형 사상이 있다고 하면은 G2에는 항등원이 있겠죠. 그 자신만의 항등원이 있을 겁니다. G2의 항등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일로 이렇게 쭉 갈 텐데 그런데 지원에 있는 원소 중에서 특히 항등원으로 가는 원소들, 이 사상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커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커널이라는 이것이 이렇게 표시를 하죠. 커널, 이제 알파가 있을 때 커널, 그 알파의 커널을 이렇게 이런 경우로 표시를 하는데 이 커널은 이 G1의 부분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커널이 뭐 항등원도 포함하고 각각의 원소에 대한 여건도 포함하고 그렇죠? 각각의 원소에 대한 여건도 포함하고 그리고 또 닫혀 있기도 하고 이런 사실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빠르게 해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알파 A가 뭐 항등원으로 가고 알파 B가 항등원으로 갔을 때 알파 A 플러스 B 또 항등원으로 가느냐 즉 A와 B가 커널에 있을 때 A 플러스 B도 커널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호모모피즘이라는 조건으로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렇죠? 분리되죠.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0으로 간다. 뭐 이런 방식으로 0원일 때 이제 G2에서의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닫힘성도 증명할 수가 있고 그 부분군이 가져야 될 조건들이 다 성립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커널이라는 개념을 정의를 했는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평행사변형군이 나오죠. 아까 이런 맵 생각했었죠. 이 평행사변형군에 있는 어떤 세트를 이렇게 n배하는 주어진 정수배하는 맵을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 주어진 정수배를 했을 때 이것이 0이 되는 점들을 생각을 했었죠. 자, 이게 뭐죠? 바로 이 맵의 커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집합들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엔토션 부분군이었죠. 엔토션 부분은 바로 이 n배하는 맵의 커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평행사 변형군에서 자 이것도 중요한 예제고요. 사실은 두 번째 예제가 더 중요합니다. 아이소제니는 안 하고 계속 지금 구현 이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아까 봤던 그러한 레티스죠. 그 람다하고 그 람다 프라임으로 생성되는 그러한 레티스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메가 1, 여기가 지금 뭐 오메가 1, 오메가 2 이렇게 했었죠. 오메가 1, 오메가 2 앞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평행사변형군이 정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었죠. 아까 그 준동형 사상이. 근데 이 준동형 사상의 커널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아까 그 여기 있는 점들이 어떻게 이 안으로 이동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만 봤을 때 저희 경계는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점으로 가는 이 점과 이 점이 다 같은 점이에요. 그렇죠? 이 최변사 작은 평행사 변형 하나 안에서만 봤을 때는 이 점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 두 개의 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이 바로 항등원으로 가는 그러한 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의 커널은 이렇게 두 개의 리프레젠테이티브 모듈로 람다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원소를 커널로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n대 1맵일 때 준동형 사상이 n개의 커널의 원소는 n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군이론을 격자군과 평행사변형군을 예로 들어가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타원곡선론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먼저 타원곡선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타원곡선에서 정의를 해야 될 겁니다. 타원곡선이란 무엇이냐? 여기서는 타원곡선을 기대와는 달리 암호학에서는 주로 유한체 상에서 많이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수상에서 또는 이제 뒤에서가 복소수상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타원곡선에 대한 성질들을 기하학적으로 다룰 수 있게 돼요. 유한체는 이산적이고
순서가 없는 그런 수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타원곡선의 모양이. 그래서 모든 것을 대수적으로 다뤄야만 했고 그것이 우리가 아이소제니 이론, 타원곡선론을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타원곡선 엘립틱 커브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 알려진 사실이고요. 자, 실수상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은 이렇게 A, B라는 실수가 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생긴 3차식으로 정의가 되는 그러한 점집합입니다. 점집합인데 실수 표면이 아니라 이 복소수 표면, 복소수 표면이라는 게 이 복소수 표면이 아니라 C2 표면이라고 할게요. 이 C2 표면 상에서의 점집합입니다. 즉 X와 Y가 전부 다 복소수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실수인 경우를 얘기를 하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왔을 텐데 왜 이것을 복소수라고 정의를 하느냐라면 제대로 기하학적으로 이 타원곡선이라는 대상을 다루려면은 이렇게 복소수상에서 정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대수방 정식으로 점집합을 정의를 한다. 예를 들어 이런 집합을 정의를 했다. 첫 번째 집합입니다. 두 번째 집합입니다.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자, 다른 집합이죠 분명히. 다른 집합인데 내가 만약에 이 A와 B를 제가 이것을 실수상에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실수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둘이 같은 집합이 돼요. 둘 다 공집합이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A와 B가 같은 집합이 돼요. 불합리하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복소수상에서 정의를 한다면 분명히 다른 집합이 돼서 각자의 특성이 모두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대상을 대수적으로 정의했을 때는 이렇게 대수적으로 모든 해가 존재하는 그런 큰 수체계에서 복소수와 같은 수체계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정식으로 정의되면서도 그 개수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 타원곡선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음,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정의된 곡선이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매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 이렇게 매듭이 있는 것이나 이렇게 뾰족점이 있는 것은 타원곡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매끈한 곡선만 타원곡선이라고 한다는 거 중요한 사실이고요. 여기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 그러죠? 이거 좀 많이 쓰는 말인데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이어스트라스 이퀘이션으로 정의된다라고 합니다. 타원곡선은 이렇게. 근데 지금 실수상에서 타원곡선을 정의했기 때문에 원래 타원곡선은 이제 더 길고 복잡한 3차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실수상에서 정의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다 어떤 그 변환에 의해서 이런 꼴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생긴 것만 다뤄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캐릭터리스틱이 0이므로 항상 이런 꼴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조건 하에서 모든 그 상호곡선의 식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 매끈한 큐빅 이퀘이션의 식은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식을 보면은 자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도 성립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기 지금 그래프가 나타난 것처럼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게 실수인 경우에 물론 실수 표면에서 봤을 때 얘기죠.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것이 복소수 표면상에서 좌표를 가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좀 복소수 표면상에다 그려놓으면 연결 상태가 이와 같은 좀 복잡한 도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면으로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면으로 나타나요. 복잡하게 생긴 면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실수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 부분만 자르는 단면이 여기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 원래 요 모양의 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걸 따라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모양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평소에 이제 아시는 분은 이제 평소에 보시던 타원곡선 그래프하고 달라서 좀 신기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타원곡선에는 이렇게 정의한 이런 타원곡선에는 타원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길게 그려지잖아요. 이렇게 무한히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한히 올라가다 보면 어떤 무한히 먼 곳에 있는 이제 무한 원점이라는 거를 지나게 돼요. 지금 여기서 이제 유한한 영역에서 볼 수 없는 점인데 이 파란 영역을 이제 유한한 영역으로 표시를 한 거고 이 유한한 영역을 벗어나서 굉장히 먼 곳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무한 원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도 그럼 무한 원점이 있지 않느냐? 이쪽 방향으로 간 것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같은 무한 원점이에요. 얘네 둘이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먼 곳에서 서로 연결되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양도 아마 뒤에 가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타원 곡선은 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이제 타원 곡선 연산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타원 곡선에 관한 사실들을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자, 첫 번째로 자, 이렇게 생긴 타원 곡선을 얘기를 했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도 타원 곡선 위에는 항상 무한원점이 있게 됩니다. 무한원점이 이렇게 있게 돼요. 하나의 무한원점이 있다라는 것,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이고요. 자, 두 번째 사실은 타원 곡선은 이렇게 3차식으로 정의가 되죠. 3차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직선은 1차식으로 정의가 되죠. 직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1차식으로 정의되는 직선과 3차식으로 정의되는 타원 곡선은 차수를 이렇게 곱한 3 곱하기 1, 한 3개의 점에서 정확하게 교점을 가진 3개의 점에서 교점을 가진다라는 것을 그런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그 m차 곡선과 n차 곡선은 n 곱하기 n개의 점에서 교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멀리 떨어진 원 같은 것은 둘 다 2차 곡선이지만 교점이 4개로 보이지 않죠.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그래프를 실수 평면상에서 그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타원 곡선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도 마찬가지고 원도 사실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좀 더 복잡하게 생겼을 거예요. 그 복수수까지 수체계를 확장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몇 가지 조건을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는 항상 유한한 영역에서만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무한원점에서 만나는 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철길이 두 개가 무한히 뻗어가는 두 개의 평행선이 있으면 안 만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은 저 멀리 무한원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한한 영역에서. 그러한 성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도 교점으로 치고 복소수 체계까지 고려해서 만나는 것도 교점으로 치고 마지막으로 중첩해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 3중근을 가지는 경우 2중근을 가지는 경우 각각 다 뭐 3번 만나는 것 2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치고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정확하게 곡선의 차수를 곱한 만큼 두 개의 곡선이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배수의 정리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결과만 보면 하여튼 타원 곡선은 하나의 직선과 반드시 세 개의 교점을 가진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세 번째 사실은 뭐냐면 타원 곡선은 매끈한 곡선이라고 했죠 앞에서. 그러니까는 이 무한 원점도 타원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매끈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접선이 존재해요. 이렇게 그려놨는데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무한히 먼 곳에 있는 그런 선이라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근데 이 접선 여기 L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2와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3차식하고 직선은 3개의 교점을 가진다 그랬죠. 근데 이 무한 원점에서 그은 접선은 이 타원 곡선과 3중으로 만납니다. 3중으로.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3번 다 만났다는 말이에요. 다른 점에서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이 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타원 곡선 위에는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3중으로 만나는 점이 총 9개가 있어요. 그런 점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점이 우리가 타원 곡선 상의 연산을 정의할 때 항등원이 될 텐데 그런 9개의 점 중에 아무거나 골랐어도 됩니다. 실제로 타원 곡선 연산을 정의해 볼게요. 자, 타원 곡선의 연산이다. 그럼 타원 곡선 상에는 이제 점들이 있죠. 집합의 점들이 있습니다.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지금 친숙하게 실수상에 보여지는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자, 이 점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게 벡터합 연산이죠. 이렇게. 그렇죠. 평행사 변형 룰에 의해서 더하는 그런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하는 연산인데 이런 연산을 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원 곡선 위에 점이 있으면 요 연산의 결과가 타원 곡선 위에 나타나야 돼요. 벡터합 연산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산 정의하지 않을 거고요. 절대 아니라 벡터합이 완전히 새로운 연산을 정의하려고 해요. 자, 정의하는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타원 곡선 위에 두 개의 점 PQ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PQ를 더한 결과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어떻게 정의할 거냐라고 하면 자, P와 Q를
있는 직선 L을 긋습니다. 하나 그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지? 이 L은 이 타원곡선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죠?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방금 전에. 그래서 여기 다른 점 한 점에서 만날 거고 이걸 지금 R이라고 표시를 했네요. 자, 그리고 나서 R과 다시 무한원점. 이 무한원점도 타원곡선 상의 점이죠. 이 R과 무한원점을 다시 잇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새로운 직선이 되죠. 두 번째 직선. V로 표시되는 두 번째 직선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세 번째 점과 만나게 되죠. 이 타원곡선 위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점을 마지막 점을 이 두 점을 더한 결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P와 Q를 잇는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세 번째 점과 무한원점을 이어서 만나는 직선이 다시 타원곡선과 만나는 세 번째 점 이것을 그러니까 이 P와 Q를 더한 결과로 보겠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타원곡선 상의 이 점들은 이 연산에 대해서 가완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완군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P와 Q를 지나는 직선이나 Q와 P를 지나는 직선이 같으니 그 연산의 결과도 같겠죠. 그러니까 자, 이 연산은 가완 이렇게 가완이 되는 이런 연산일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항등원은 어떻게 되느냐? 항등원이 있느냐? 요 무한원점 우리 표시된 이것이 항등원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방금 전에 요 이제 방식에 의해서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정말 항등원이 맞는지 이 점이 그럼 이 점과 어떤 타원선의 점을 다른 점을 이제 더하는 연산을 해보려면은 자, 1번에 의해서 이 두 점을 잇는 선을 그리게 됐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 세 번째 점에서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세 번째 점과 무한원점을 잇는 직선을 다시 그어요. 그러면 다시 원래 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이 R점과 무한원점을 더하면은 다시 R점이 됐다. 그래서 이것이 항등원이 되는구나.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되죠, 사실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바로 아까 이 타원곡선이 이렇게 x축의 대칭인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점이 있으면 그 반대쪽에 있는 점이 바로 여건이다. 여기가 만약에 좌표로 폈을 때 x y로 표현되면 여기가 x 마이너스 y로 표현되는 이 점이 바로 여건이다라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정의된 연산에 의해서 따져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을 긋죠. 처음에 그은 다음에 만나는 점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x축의 수직인 그런 직선 y축을 따라서 쭉 멀리 가서 이 무한원점과 만나는 직선이 되겠죠. 이 무한원점은 타원곡선이 있는 점입니다. 자, 무한원점과 만나는데 두 번째 방식 때 이제 두 번째 정해진 저기 방식을 따르자면 무한원점과 무한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어야죠. 그게 무슨 소리죠? 무한원점을 지나는 접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세 번째 사실에 의해서 무한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은 타원곡선과 세 번 만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한원점과 무한원점을 잇는 직선은 다시 타원곡선과 무한원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점을 여기는 뭐 이제 이렇게 써있는데 두 개의 점을 그 반대쪽에 있는 뭐 R'이라고 하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그런 결과는 항등원이 된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점끼리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건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원곡선은 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결합 법칙에 대한 그 증명을 지금 하지 않았죠. 사실 그 결합 법칙에 대한 증명은 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타원곡선의 연산을 방금 전에 좀 기하학적으로 좀 정의를 했잖아요. 뭐 선의 교점을 이렇게 구하고 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좌표 표면에서 정의를 하면 그 결과는 모두 대수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타원곡선의 식이 이렇게 주어질 거고 이런 점의 좌표 P와 Q의 좌표를 이렇게 x1, y1, x2, y2로 준 다음에 이것을 잇는 직선을 구하고 그래서 그 직선의 기울기를 남다라고 하고 물론 이것이 P와 Q가 같아서 접선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로 나타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선의 기울기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연산 룰에 의해서 세 번째 점을 구하면은 이러한 이게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쪽에 있지 않은 아까 그랬죠. 이 반대쪽에 있는 점 x, y, x 그리고 x, 마이너스 y와 같이 생긴 점은 이렇게 y의 부호가 서로 x좌표가 같고 y좌표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서로 역원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연산을 해서 답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서로 역원인 경우는 그냥 항등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모든 점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도 이 항등원과 더한 결과는 도로 그 점이 된다. 원래의 점이 된다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됐고 뒤에서 사용할 거니까 요 식만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식만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점 x1과 y1, x2, y2가 주어졌을 때 그때 x3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x1 마이너스 x2 y1 마이너스 y2 이거 기울기죠. 할선의 기울기. 자, 두 점이 다를 때를 하겠습니다. 자, 그 결과를 이렇게 써진다는 걸 한번 봐보세요. 자, 그렇죠. 쉽죠. 공식이 기울기 빼기 기울기의 제곱 빼기 첫 번째 좌표 두 번째 좌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따 밸류의 공식 유도할 때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타원곡선의 연산을 대수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컴플렉스 넘버 상에서 정의된 C상에서 정의된 타원곡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보던 거네요. 그쵸? 평행사변형군이죠. 평행사변형구를 2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표시한 이유를 이제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이 평행사변형군에서 정의되는 함수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이 복소평면에서 모듈로 람다로 정의되는 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모듈러 람다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빨갛게 표시된 이런 점들이 전부 다 같은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의되는 값들이 전부 다 같아야 될 겁니다. 다른 값을 가진다면 잘 정의된 함수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평행사변형군 내에서 본다고 하면 한 점에서 다른 값을 가지도록 정의된 것과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함수가 정의되면. 그래서 모듈러 람다로 했을 때 잘 정의되려면 이 함수는 그 람다만큼 이동시킨 점에 대해서는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즉 람다를 주기로 가지는 함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이동했을 때 람다에 있는 점만큼 이동했을 때는 다 같은 점을 가지게 돼야 돼요. 같은 값을 가지게 돼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함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런 함수 중에서 이제 가장 간단한 함수로서 이미 찾아놓은 게 있습니다. 수학자들이. 자, 바이어스트라스 P 함수라는 유명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수를 좀 복잡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게 제일 간단한 함수예요, 사실. 그러한 이중주기, 람다를 주기로 가지는 함수 중에서 자, 첫 번째 함수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정의되는지.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그냥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왜냐면 함수가 한 번에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P 함수는 이렇게 격자가 주어졌을 때 격자에 의존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자에 의존해서 정의가 된다 해서 여기 격자 표시가 들어가고 Z를 베리어블로 여기에 있는 어떤 점 Z가 주어졌을 때 이 Z를 베리어블로 하는 함수로서 정의를 하는데 여기 Z제곱분의 1이 맨 앞에 있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여기 이제 이러한 항들을 모든 격자점 0을 제외한 모든 격자점들에 대해서 이제 더하게 돼요. 썸을 구하게 되는데 이 변수에다가 그 격자를 더한 거에 제곱분의 1에서 격자의 원소를 적자의 원소의 제곱분의 1을 뺀 이러한 부분을 모든 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좀 따져보면은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 과연 이게 함수가 정의가 되느냐 발산하면 어떡하지? 일종의 무한합인데 발산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이러한 그 격자점을 제외하고는 이 안에서 다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석학적으로 증명을 해놓은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중주기를 정말로 가지느냐라고 하면은 가진다는 것을 이제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Z 대신 Z 플러스 어떤 격자의 원소만큼 넣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이어스트라스 P 함수라는 것이고 이것을 미분하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것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뒤에 이제 상수항은 날아가고 이 부분도 미분하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초적인 미적분하게 사실에 의해서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이중주기를 가진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이것도 이중주기를 가진 함수입니다. 이런 함수를 타원 함수라고 불러요. 엘립틱 펑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자, 이런 타원 함수들이 있어요. 엘립틱 펑션들이. 자, 그럼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함수들이 가진 굉장히 재밌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함수들은 이러한 미분방 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거를 알았어요. 사람들이, 수학자들이. 자, 보세요. 여기 p 프라임, 그 미분한 거를 제곱한 것이 4 곱하기 뭐 이렇게 세제곱 마이너스 뭐 g2 이렇게 있죠. g2하고 g3는 어떤 상수예요. 어떤 복소수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 람다라는 격자가 주어지면 그에 의해서 딱 고정되는 그런 상수예요. 그래서 이러한 미분방 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말을 하면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이렇게 가서 다시 보면은 여기 p와 p 프라임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떤 점 뭐 z에 의해서 이 값이 정해지겠죠. p와 p 프라임으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점 z에 의해서 x좌표 y좌표가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p와 p 프라임으로 그 값이 결정이 됐을 때 이것은 이러한 곡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결국엔 그쵸? 각 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러한 p와 p 프라임 함수값을 x좌표, y좌표로 하는 점은 이러한 곡선의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타원 곡선이에요. 타원 곡선이라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제 매끈함 조건도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써놓진 않았는데 타원 곡선상의 점이 됩니다. 앞에 뭐 4라는 개수가 있는데 타원 곡선인가요? 그러면 그냥 아래 다 모두 다 4로 나눠보면 이렇게 해서 타원 곡선 꼴로 환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앞에 개수가 1인 그래서 결국에는 타원 곡선상의 점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아 혹시 여기에 있는 점에 의해서 이런 그쵸? C2상의 어떤 점들이 결정이 될 텐데 여기에 있는 복소수들에 의해서 평행이 사변형 군 안에 있는 복소수가 하나 있으면 이 C2상에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차원 복소 평면상에 점이 하나가 결정이 되고 그것은 타원곡선 위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 여기에 있는 점들이 전부 이 타원곡선 위에 있고 이것들이 어떤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이제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리고 이 타원 곡선 형태를 보면은 이제 G2하고 G3가 개수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제 타원 곡선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 타원 곡선이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타원 곡선은 그래서 람다가 주어지면 G2와 G3를 이렇게 개수로 가지는 타원 곡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냥 아무 타원 곡선이라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런 형태로 써놓고 나면 G2와 G3를 원하는 마음대로 주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은 그걸 그렇게 되는 람다가 항상 존재할까? 그 G2와 G3를 만들어내는 그걸 결정하는 람다가 항상 그거에 대응하는 람다가 항상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니포마이제이션 시어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격자와 여기 상의 격자와 이렇게 생긴 타원곡선 복소수 표면에서 정의되는 타원곡선은 1대1 대응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오메가 1과 오메가 2에 의해서 정의되는 평행사변형 군이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점을 점 중에서 특히 이제 0이 아닌 부분만 왜냐면 0인 경우에는 이렇게 P와 P'의 값이 정해지지 않죠. 여기서 분모에 이렇게 Z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래 위도 P와 P' 전부 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x좌표와 y좌표를 결정하도록 시트 표면에 있는 이렇게 규칙을 주고 그럼 0점에서는 이제 그 포인트 앳 인피니티로 가도록 타원곡선의 포인트 앳 인피니티로 가도록 이 타원곡선도 지금 시트 표면상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주면은 이것이 이렇게 해서 정의되는 점들이 이러한 곡선 위에 있다는 것도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 전부 다 이 곡선 위에 있는 거죠. 타원곡선 위로 가는 이러한 맵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맵을 지금 파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파이맵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파이맵이 이제 군 동용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여기서 연산이 뭐였죠? 모듈로 더셈이었죠. 모듈로 더셈이고 여기서는 그 포인트 에디션이라는 점들의 덧셈을 아까 이렇게 그 현과 그 접선을 이용해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을 가진 이 평행사변형군 그리고 아까 그 점들의 연산을 가진 타운곡선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연결해주는 동형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군과 이 군은 정확하게 같은 군이다. 완전히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 동영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평행사변형군은 이제 토러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0점이 포인트 앳 인피니티, 즉 무한의 점으로 가고 있죠. 이 0점은 좀 접으면 여기 2점에 해당할 거고 이것이 이렇게 무한의 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적어놓은 것,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실수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만 그려놨죠. 뭐 좀 더 살펴보자면은 여기 이 선이 지금 이제 무한원점을 포함하고 있는 선이고 토러스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 실수 표면에 표시된 타원곡선에서는 이렇게 무한원점이 퍼져서 이제 멀리 갔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이거과 이렇게 같은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타원 곡선의 모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격자와 타원 곡선 간의 그 연산의 대응을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그 격자 내에서의 모듈로 덧셈 연산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 지금 타원 곡선 위에 점의 연산을 표현하고 있죠. 그럼 여기 이제 P와 Q가 알려졌을 때 이 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왜 선을 이렇게 두 번이나 그어가지고 찾아냈느냐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와 Q가 각각 이 여기 있는 점 Z1과 Z2에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 L과 파이를 이렇게 합성한 이런 함수는 이 평행사변형 내에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 부분도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0점을 가지게 됩니다. 즉 타원 곡선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 개의 0점을 가지는데 세 번째 0점이 바로 이 아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내고 싶은 거는 사실 이거거든요. 벡터 합이 되는 모듈로 덧셈으로 해서 결과가 되는 이 점을 찾아내고 싶은데 엉뚱하게도 이 세 점을 지나는 그런 함수를 만들게 된 거죠. 지금 L은. 그래서 다시 목수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그러한 무한호점을 지나는 직선, 원래 그 찾아낸 점과 무한호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으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합성함수가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0점으로 가지기 때문에 세 번째 점이 이렇게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연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왜 타원곡선 연산을 우리가 이렇게 두 번 그려서 했는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지너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타원곡선이라고 하면 곡선이니까 이렇게 선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었죠. 실수 체계를 쓰면서 그렇게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복수수 체계를 쓰니까는 타원곡선이라든지 이런 곡선들이 그러니까 면 형태로 그 그래프가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국면들이 리만 국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면이 되는데 그때 타원곡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었고 이것들이 위상적으로 이렇게 토러스와 구멍이 하나 있는 토러스와 같은 모양이 되는 것을 봤었죠. 다른 이제 타원곡선이 아닌 다른 도형들은 이렇게 구멍이 또 다른 개수의 구멍을 가진 그러한 곡면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이 곡면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나타나는 이 구멍의 개수를 지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원 곡선은 지너스가 1인 그러한 대수곡선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파트 1, 2를 마쳤습니다. 군 이론과 타원 곡선 연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순서로는 아이소제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세션의 첫 번째 강좌? 예, 1부가 끝났고요. 정말 뭐 수학적, 다 수학이었는데, 군의 개념하고, 그다음 타원곡선 연산에 대한 기본을 굉장히 자세히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타원곡선의 덧셈 연산에서 항등원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타원곡선의 연산에서 항등원은 꼭 무한 원점으로 잡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반드시 무한이 멀리 있는 점을 잡아야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그 강의 중에 그러한 점, 접선을 그으면 3중으로 만나는 그런 점이 9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타원곡선 내에. 그렇죠. 그런 걸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점을 그 항등원으로 잡으면 유한한 영역에 있는 그런 점을 이제 항등원으로 하는 그런 타원곡선 연산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강의 중에 그 아이소제니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 군 중에서 유한군이면서 순환군이어야만 가능, 그러니까 다양한 군을 또 설명해 주셨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이소제니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유한군이면서 순환군인 것만 가능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한군을 이제 커널로 가지는 그러한 준동형 세상이 되는 거고요. 순환군이 아니래도 순환군이 아닌 그런 커널을 갖는 아이소제니도 있습니다. 아까 그 엔토션 서브그룹이 있었잖아요. 엔토션 서브 그 부분군 같은 경우 그런 걸 커널로 갖는 아이소제니도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멀티플리케이션 바이 엔맵이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요. 그것도 아이소제니죠.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렇죠. 그것도 있고 뭐 순환군인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한군이면 다 되는 걸로 커널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기본적인 제가 궁금하다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소제니 기반이 다 타원곡선상에서 연산이 되는 거니까 기존에 저희가 타원곡선 기반의 암호 기법들이 이렇게 설계가 되고 구현되고 있는 그 환경을 특별히 어떤 다른 거를 추가하지 않고 이 아이소제니를 구현하는 걸 그대로 그냥 그 기존 환경에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뭐 어떤 우리 소프트웨어에 다 이미 타원곡선 암호 시스템이 다 구현되어 있는 그 환경이면 그대로 요 아이소제니 연산만 특별히 구현하면 그대로 이게 그냥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그게 정말 뭐랄까 그냥 어떻게 보면 특별한 그 특이점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인 타원곡선 연산이 구현돼 있다면 그걸 이제 프리미티브로 해서 아이소제니 연산을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아이소제니 연산이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또 타원곡선 연산이 사용하는 파라미터와 같은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최적화 파라미터가요. 그렇다 보면 최적화 구현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그런 부분들, 유한체와 관련된 부분들, 뭐 다른 부분들도 좀 새로 구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좀 성능을 요구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다 보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양자내성 암호, 뭐 레티스 기반, 다변수 기반, 그다음에 아이소제니, 뭐 해시 기반 여러 이제 부류가 있는데 이제 타원곡선 기반이다 보니까 이 아이소제니가 조금 더 뭔가 약간 친숙할 수 있는 개념은 있는 것 같은데 또 듣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 개념 자체가.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인 거는 기존에 이제 타원곡선군이나 뭐 활용된 굉장히 많은 암호 논문들에서 페어링 기반 연산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설계를 했던 암호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이제 페어링 기반 연산들이 아이소제니 기반 연산으로 이게 그냥 뭔가 이렇게 쉽게 조금 변환이 돼서 그 모양을 좀 이 아이소제니 기반 암호가 구현할 수 있는지는 궁금해요. 아이소제니를 이용한 페어링 네, 구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런 기법들은 많이 있었고요. 엔도모피즘도 아이소제니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용한 고형 기법들은 많이 이제 기존에도 이제 페어링 연산을 잘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기법들이고, 요구로 또 아이소제니 연산을 할 때도 뭐 이제 그 서브 그룹을 찾아내기 위해서 커널을 구성하기 위해서 페어링 연산들을 가져다 이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 좀 가져다 쓰는 편이죠. 네. 서로 이렇게 호환이 좀 호환이 되는데 서로 이제 필요한 연산들이 있으니까요. 예. 아이소제니도 페어링 연산이 필요하고 페어링도 아이소제니 연산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